자, 키키올릭입니다. 손목을 지킨 기념으로 손목시계 하나 샀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US 오픈에서 19살의 나이로 우승을 해서 역대 최연소 세계 랭킹 1위 기록을 수립한 카를로스 알카라스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0대 티네이저 시절 메이저를 먹은 알카라스가 과연 얼마나 많은 그랜드슬램 우승을 앞으로 기록할 수 있을지, 특히 라파엘 나달과 비교를 한번 해보고요. US 오픈에서 화제를 낳았던 장면, 새롭게 부상한 스타, 부진했던 선수들을 가볍게 정리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앤디 머리와 키키올릭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족집게 예언가라는 점인데요. 자, 앤디 머리가 2021년 8월에 ATP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조코비치가 세계 1위였었고 캘린더 그랜드슬램에 도전할 때였는데, 메드베데프가 일단 현재 선수들 가운데 가장 1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클레이에서 좀 더 꾸준히 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위에 남기 위해서는. 어린 선수들 가운데는 알카라스가 정말 좋습니다. 1위에 오를 가능성이 정말 높은 선수입니다. 당시는 알카라스가 US 오픈에서 치치파스를 물리치고 돌풍을 일으키기 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앤디 머리는 메드베데프의 1위 등급도 맞췄고, 클레이에서 못하니까 얼마 못 갈 거라는 것도 예언을 했고, 당시 아무것도 아니었던 알카라스의 재능에 대해서 넘버 원감이라고 예언을 날린 거였습니다. 대단하죠. 알카라스가 결승전에서 예상대로 캐스퍼 루드를 물리치고 우승했습니다. 루드에 대해서 먼저 한마디만 드리면, 루드도 이제 당당히 톱5 수준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적어도 프랑스 오픈 결승전 때의 무기력함은 없었습니다. 서브와 포핸드에서 한 단계 올라섰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카라스의 우승으로 귀결된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알카라스의 올라운드 플레이의 높은 완성도, 이것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서브, 포핸드, 백핸드, 발리, 드롭샷, 디펜스, 로브, 테니스의 모든 기술적 요소를 믹싱을 해서 완벽한 패키지로 완성했습니다. 서브가 여전히 약점이었지만 14개의 서브 에이스를 기록했고요. 특히 4세트에서 8개의 서브 에이스를 위기 상황에서 꽂아 넣을 수 있는 클러치 플레이의 진수를 보여주면서 챔피언의 자격을 입증했습니다. 자, 알카라스 플레이의 가장 큰 강점은 다이버시티, 다양성입니다. 포핸드는 페더러나 나달만큼 강력하고요. 백핸드, 아직 원탑은 아니지만 정상급입니다. 다만 알카라스는 베이스라인 플레이와 네트 플레이를 둘 다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요. 이건 19살의 나이에 정말 도달하기 힘든 경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 테니스에서 거의 대부분 선수들은 일단 베이스라인 랠리에서 파워 스트로크로 승부를 버는 그런 경향성이 높은데요. 알카라스는 이걸 탈피한 보기 드문 젊은 친구라는 겁니다. 자, 알카라스는 서브 앤 발리를 21번 시도해서 15득점, 71%의 득점률을 가져갔고요. 네트 플레이 자체를 44번 시도해 34득점을 해서 많은 점수를 네트 앞에서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알카라스가 네트 플레이도 잘한다, 이런 분석은 싱겁죠. 그러면 왜 알카라스의 네트 플레이가 위력적인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알카라스의 스피드입니다. 코트 위에서 정말 빠르게 뜁니다. 결승전 캐스퍼 루드전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장면 가운데 하나가요, 평범한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이제 알카라스가 네트 앞으로 쾌속 돌진을 해서 발리로 포인트를 가져가는 장면인데, 루드가 백핸드 쪽으로, 자신의 백핸드 쪽으로 슬라이스를 치려고 라켓을 이렇게 들면 투핸드 백핸드를 사용하는 루드의 이 그립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알카라스가 대번에 슬라이스를 때릴 걸 예측하고 빠르게 네트 앞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다른 선수들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것의 완성도가 왜 알카라스가 높느냐? 바로 그의 비교 불가의 빠른 스피드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알카라스는 US 오픈 역대 최연소 2위의 기록, 샘프러스 다음으로 어린 나이에 우승을 차지했고요. 1973년 ATP 랭킹 도입 이래 최연소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올 시즌 제일 잘한 선수로 저는 나달을 꼽습니다. 누가 뭐래도 메이저 대회 2번을 우승했고요. 또 한 번은 4강까지 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카라스는 3월 마이애미 마스터스, 4월 마드리드 마스터스 등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투어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두며 결국 세계 1위까지 차근차근 치고 올라갔습니다. 연말까지 방어해야 될 포인트도 많지 않아서요, 연말 1위도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알카라스가 얼마나 많은 그랜드슬램 우승을 차지할 것이며 또 얼마나 위대한 선수가 될 것인가,
빅3의 아성을 위협할 대기록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까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최연소 1위를 하고 메이저 우승을 먹은 선수들이 20년 전에 2명이 있었습니다. 레이튼 휴이트와 마라트 사핀. 두 선수 모두 전성기가 5년을 채 넘지 못했죠. 여자 선수 가운데는 아마도 마르티나 힌기스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6살의 나이에 메이저 우승을 했는데 한 3년 정도 활약하고 윌리엄스 자매에게 밀려서 결국 더 이상 위대한 선수로 발전하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반면에 10대 시절 메이저 우승 차지한 뒤 테니스의 레전드 중 레전드로 남은 경우도 많습니다. 나달이 가장 적당한 예가 될 것이고요. 피트 샘프러스, 슈테피 그라프, 모니카 셀레스, 세리나 윌리엄스까지 10대 후반에 그랜드슬램 챔피언에 오르고 시대를 주름잡았던 레전드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알카라스는 어떤 경로를 밟게 될까요? 속단은 물론 이릅니다만 알카라스의 현재 테니스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 경쟁의 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 10번 정도의 메이저 우승은 충분히 도달 가능하지 않겠느냐가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과거 8, 90년대보다 훨씬 선수 생명이 길어졌고요. 부상이나 체력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알카라스가 10년 이상 활약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수의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입니다. 자, 알카라스와 나달을 직접 비교해 본다면요, 아직까지 알카라스는 나달이 가진 커리어 초창기의 특성이나 약점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클레이의 편중된 성적 그리고 잦은 부상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특징과 약점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알카라스는 앞으로 하드와 클레이 또 잔디까지 가리지 않고 우승컵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다만 비교할 수 없는 건 경쟁의 정도인데요. 과연 나달처럼 조코비치, 페더러, 앤디 머리와 같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강적들이 질비한 이 정글에서 경쟁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 페더러의 초창기 전성기처럼 압도적인 1강으로 군림하면서 우승 트로피를 휩쓸 것인가? 저는 경쟁의 정도는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알카라스의 바로 윗세대인 넥젠 선수들, 즈베레프, 치치파스, 메드베데프, 이런 선수들이 올해 일시적인 부상과 슬럼프를 겪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큰 키에 강력한 서브와 탄탄한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갖고 있는 뛰어난 선수들입니다. 게다가 알카라스의 동년배 세대인 야닉 시너와 오제 알리아심, 로렌조 무세티 등등 앞으로 기량이 일치월장할 수 있는 선수들도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알카라스의 챔피언으로서의 애티튜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늘 승리에 목마르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현재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레벨로 올라서려는 끊임없는 노력, 이게 바로 알카라스의 우상이자 선배인 나달이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챔피언으로서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알카라스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자, 알카라스의 전담 코치인 후안 카를로스 페레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알카라스의 테니스는 60%밖에 완성되지 않았다. 그 40%를 완성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빅3에 이어서 어쩌면 우리는 또 한 명의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타임스, 고트 후보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펠레, 마라도나 다음에 메시가 출연한 것처럼요. 알카라스의 US 오픈 우승을 보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단순히 제 손목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포스트 빅3 시대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인데요.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가 없어도 남자 테니스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치로도 증명됐습니다. 이번 US 오픈은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빅3 없이도요. 알카라스는 작년 라두카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름만 대면 테니스 팬이 아니라도 알 수 있는 스포츠 선수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고요. 글로벌 스타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달과 조코비치 그리고 페더러가 은퇴를 해도 테니스 팬들은 여전히 TV를 켜고 밤을 새워가며 중계방송을 지켜볼 이유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알카라스 외에도 US 오픈에서 두각을 나타낸 젊은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미국의 프란시스 티아포 드디어 잠재력을 뚫고 수면 위로 올라왔고, 영국의 왼손잡이 거포인 잭 드레이퍼 역시 내년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물급 신인입니다. 여자 테니스에서는 2가 12용택, 아니 1가라고 이제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를 제패한 진시황처럼 12용테크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어서 보기 흐뭇했습니다. 자, 작년보다 더 흥미로웠던 US 오픈이었다고 생각됐는데요. 무엇보다 테니스의 미래, 새 시대를 엿볼 수가 있어 기뻤고, US 오픈 다음에 이어지는 아시안 스윙, 코리아 오픈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높일 수 있는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라두카누와 유즈니 부샤드, 오스타펜코가 올림픽 공원을 밟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US 오픈 준우승
캐스퍼 루드와 캐메런 노리 이런 선수들이 오고요. 발목 부상 정밀 검진 중인 즈베레프도 어쩌면 출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국의 간판 스타인 권순우와 정현이 코리아 오픈 ATP 투어에서 복식으로 호흡을 맞출 예정이니 설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데이비스컵 파이널도 하고 있는데요. 9월과 10월 중순까지는 그야말로 코리아 테니스의 시간입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